자, 359번이 170페이지네요. 170페이지 개념원리 359번. 여기 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3은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잖아. 근과 계수 관계 써야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1,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3, 알파 베타 감마가 3 이렇게 되죠. 그럼 문제를 보니까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감마 이거는 이대로 하면 안 되고 얘를 통분하면 답이 없고 살짝 따로따로 알파 베타분의 알파 감마, 베타 감마분의 베타 알파, 감마 알파분의 감마 베타 이렇게 해놓고 이게 알파분의 베타가 있잖아요. 베타분의 알파가 있죠. 이 두 개를 묶어줘. 그래서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묶어주고 그 다음에 베타분의 감마, 감마분의 베타 이 두 개 묶어주고 베타분의 감마 더하기 감마분의 베타 그 다음에 마지막 감마분의 알파, 알파분의 감마 이렇게 따로 헤쳐 모여야 돼. 그래야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가만히 있어봐. 3개짜리죠 지금? 지금 3개짜리지? 쏘리 제가 2개짜리를 착각했다. 쏘리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뭐 하는 거야? 자, 얘는 요거 이용합니다. 어디 갔어? 분자에 있는 요놈들이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1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되죠? 베타 플러스 감마가 1 마이너스 알파, 감마 플러스 알파가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놓으면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가 1 마이너스 알파잖아. 베타분의 감마 플러스 알파가 1 마이너스 베타, 감마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1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돼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해놓고 뒤에는 마이너스 1이 3개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뀌죠. 그런 다음에 통분하면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하면 분자가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되죠. 요거에다 대입하면 될 거야. 3개짜리에서 그러니까 뭐 2개씩의 합이 있을 때 이렇게 바꾸는 거 옛날에 비슷한 것도 있었죠. 요거에 359번이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65번 이거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0에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하면 자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있었죠.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 해서 이것의 한 허근이 오메가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한 허근이 오메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한 허근이 오메가면 다른 근은 오메가 바가 분명하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다. 두 번째 여기다 놓으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다.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1이 0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근과 계수 관계에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가 1 이런 거 정도로 그 다음에 뭐 약간 변형하든 이거 쓴다 그랬는데
문제에서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오메가 마이너스 1 그냥 통분하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그러면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더하기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분모 통분하면 계산하면 분자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다 나와 있죠. 대입만 하면 됩니다. 그럼 답이 나와요. 통분하면 답이 나오는 것이다. 365번 그렇고 366번도요. 366번은 두 번째 거죠. 그러니 x세제곱 더하기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대. 자, 여기서는 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의 한 허근이 오메가야. 허근은 여기서 나오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이 오메가니까 다른 근은 오메가 바가 돼서 여기서도 우리가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나오고 두 번째 여기서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고요.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근과 계수 관계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돼 있을 때 뭐래?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분의 2 오메가 플러스 1 2 오메가 플러스 1의 전체 켤레 복수를 구하래요. 이건 켤레 복수의 성질에 의해서 켤레 복수수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선생님 저 분모에 있는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저것도 전체인 것 같아요. 아 전체구나. 전체도 이제 마찬가지로 얘도 따로따로 이렇게 들어가잖아. 바 그럼 2바는 2고요 바는 여기만 붙어요. 오메가 바 1바도 1이니까 이렇게 얘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개하면 이걸로 나올 거예요. 계산하는 게 전개하면 이걸로 다 나와요. 생각해보십시오. 칼럼스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69번 이거는 3차 방정식 x세제곱 더하기 3x-2는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대. 그럼 여기서도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일단 0이죠. 계수 x제곱 계수가 없으니까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3 알파 베타 감마가 2 이걸로 됐을 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을 세 근으로 하는 계수가 1인 3차 계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작성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알파 베타 감마가 근일 때 전기한식을 머릿속에 그려놔야 돼. x제곱 마이너스 여기에 세근의 합이 들어가죠. 그러면 x는 두 개씩 곱한 거 요거라고. 그럼 작성할 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이 근이니까 여기에 제곱만 붙으면 돼.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그럼 여기가 제곱이 되겠죠. 여기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이겠지. 여기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감마 제곱 알파 제곱이고 얘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돼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먼저 이거부터 여기에 들어갈 놈 여기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이 들어가고 x 개수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감마 제곱 알파 제곱 여기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이렇게 되니까 각각을 구하면 됩니다. 먼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은 곱셈 공식 변형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하면 되죠. 구할 수 있잖아. 얘 알고 있고 얘 알고 있으니까 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요놈은 좀 다른데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감마 제곱 알파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이건 조금 얘가 알파 베타의 제곱 얘는 베타 감마의 제곱 얘는 감마 알파의 제곱이죠.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야. 자 그럼 이것도 봐봐. 얘랑 똑같죠?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은 이렇게 고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x제곱, y제곱, z제곱을 생각하면 돼요. 곱셈공식 변형해서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 마이너스 2배 xy yz zx 이거거든. x yz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 마이너스 2배 xy 이거 두 개 곱하면 알파 베타 제곱 감마 이거 두 개 곱하면 베타 감마 제곱 알파 더하기 이거 두 개 곱하면 감마 알파 제곱 베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마이너스 2배 여기서 공통인수로 알파 베타 감마를 묶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나오거든. 얘가 이렇게 된다고. 얘 알고 있죠? 얘 알고 있고 얘 알고 있으니까 나온다고. 요 놈도 나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 감마의 전체 제곱이니까 이거 나오겠지. 대입만 하면 되는 거. 요거 구했고 마이너스 뺀 다음에 요거 구했고 플러스 요거 구했고 마이너스 요거 구했지. 대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요거 명심해야 돼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감마 제곱 요 형태는 이렇게 돼서 얘도 이런 식으로 고쳐진다 라고 하는 거. 요건 하나 명심하죠. 369번이 이런 거고 그 다음에 377번 요게 하나가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377번은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 x에다가 뭐를 넣으면 0이 되나? 마이너스 2 넣으면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4 더하기 2니까 0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갖고 자 조립제법 쓰면 1,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1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는 실근 나왔고 허근은 여기서 나오겠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문제가 처음부터 이게 참 요게 어디서 나오냐면 애초에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이 오메가이다 이거랑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이 오메가이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허근이에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한 허근이 오메가이다.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이 두 개는 똑같은 거라고. 여기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이 오메가이다. 자, 이렇게 나오나 똑같아. 지금 얘는 얘가 나온 거야. 그럼 얘의 정지를 써야겠죠. 다른 근이 오메가 바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고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이고 세 번째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근과 계수 관계 1이고 오메가 바도 1이다. 이거 사용한 걸 할 거란 얘기야 지금. 여기서 그 문제가 오메가 바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1001제곱 요거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 바가 여기서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분의 1이 같죠. 그러니까 얘는 오메가 바분의 1이 오메가랑 같으니까 얘는 오메가 제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오메가 세제곱에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활용할 거야. 세제곱에 33제곱에 오메가 제곱 이렇게 하면 똑같죠. 오메가 33제곱 세제곱 33제곱 오메가 제곱. 그러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얘가 뭐야?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의 33제곱은 마이너스 1이겠죠? 홀수 번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 33제곱 이렇게 돼서 오메가 제곱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되네. 뭐야 이게. 그러니까 2 오메가 제곱이다. 거기서 객관식이 2군요. 답이 5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오메가 문제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있는 요거 먼저 쓸게요. 여기도 오메가 세제곱이 1이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1이고 두 번째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고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이고 다른 근이 오메가 바니까 근과 계수 관계에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가 1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상태가. 자 378번을 보면 그러면 78번이 딱 이 문제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복소수 Z에 대하여 Z 더하기 Z바가 마이너스 1이고 Z 곱하기 Z바가 1이라는 얘기죠. 그럼 Z바가 요거 오메가 대신 Z 들어간 거야. 즉 X제곱 마이너스 X 근과 계수 관계에서 이것의 두 근이 Z바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다가 양변에 플러스나 플러스 근과 계수 관계에서 요거네 요거. 그럼 양변에 x-1을 곱하면 곱셈 공식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두 허근이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Z에서 이게 Z니까 Z 세제곱이 1이잖아요. Z 바의 세제곱도 1이죠. 오메가 대신에 Z 쓴 거야 그냥. 그 다음에 Z 제곱 더하기 Z 플러스 1이 0이고 Z 바의 제곱 더하기 Z 바 플러스 1도 0이고 근각계수 관계에서 Z 더하기 Z 바 이쪽은 나와 있는 거죠. 얘네들을 쓸 거야.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 Z 5제곱분의 Z 바 플러스 Z 4제곱분의 Z 바의 제곱 Z 세제곱분의 Z 바의 세제곱 Z 4제곱분의 Z 바의 4제곱이 아니라 제곱분의 제곱분의 Z바의 4제곱 Z분의 Z바의 5제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이거 활용하는 거야. Z5제곱이 뭘까요? Z4제곱이 1이니까 Z제곱과 같겠죠. Z제곱 Z제곱분의 Z바 더하기 얘는 Z랑 같죠. Z바의 제곱 Z세제곱은 1이고 Z바의 세제곱도 1이에요. 그치? 얘는 Z제곱분의 Z바의 4제곱은 Z바의 세제곱이 1이니까 Z바랑 똑같죠. Z바의 5제곱은 Z바의 세제곱이 1이니까 Z바의 제곱과 같아요. 그러면 분모가 똑같은 끼리 이렇게 붙고 이렇게 묶을까? 그러면은 Z제곱분의 2Z바 더하기 Z분의 2Z바의 제곱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Z를 곱하면 ZZ바 Z제곱 맞죠? Z제곱 이렇게 할까요? 여기서 Z바는 뭐야? Z분의 1이죠. 그치? 이렇게 하고 싶어. 얘가 Z분의 1이잖아. 그럼 얘랑 붙여져서 Z4제곱분의 2가 될 것이고 이번엔 Z분의 1이 Z바랑 같으니까 Z분의 1이 Z바니까 Z분의 1이 Z바니까 여기서는 2Z바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네. Z세제곱이 1이잖아. 여기 1이니까 1 얘도 1이니까 2 더하기 1 해서 답이 5가 될 겁니다. 답이 4번이네. 요게 나왔을 때 그치? 이렇게 되더라고. 시험제 수고했어. 이런 거 잘 음미해 보세요. 또 있나? 있으면 개념 원리 있어요? 혹시 개념 원리? 재미있는 질문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제로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 보냐면
176페이지. 자, 이제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연립방정식. RPM이 숙제가 몇 번까지였죠? 그런데 621번까지. 621번까지. 621. 근각의 수관계를 남겨놨구나. 자, 네. 거기 176페이지 보면 이제 연립방정식을 배우는데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이래. 미지수가 두 개. 거기 보면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일 때 이 연립방정식을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가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거를 무조건 풀 수 있어요. 우리가 1차 1차는 당연히 풀 수 있죠. 이런 거 1차 1차는 연립해서 풀 수 있잖아. 가관법 해갖고. 이건 중학교 때 나온 거죠. 이게 넘어가서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일 때, 1차하고 2차일 때 이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풀 수 있는 연립방정식 중에, 그지? 연립 2차 방정식이 요 내용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인 거. 이건 어떻게 푸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y-x는 1. 요게 1차식이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 요게 2차식이지. 요 두 개를 연립한다고 하면 이건 무조건 풀 수 있어. 왜냐? 1차 자리에 y 자리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대입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은 25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4가 0이어서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2가 0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 0이 되니까, 그러므로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3 이렇게 x값 두 개 나오죠. 그때 y값도 두 개 나온단 말이야. x가 마이너스 4면 y는 마이너스 3이고요. x가 3이면 y는 4야. 이렇게 xy가 순서상 두 개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답을 쓸 때 xy는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3,4이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답을 쓸 때 구할 수 있단 말이죠. 1차, 2차면 대입해서 구할 수 있어. 이게 첫 번째. 1차, 2차일 때는 대입해서 구한다. 이게 필수 11번 보시면, 그래서 178페이지 필수 11번은 그러한 내용을 연습하는 겁니다. 1차, 2차를. 첫 번째 1번 3x 빼기 y는 2. 요게 기억이고, 2x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y제곱은 0 이렇게 되어있죠? 이게 니은이야. 그럼 이렇게 1차, 2차면 무조건 풀린다. 여기서 y는 3x 마이너스 2니까 얘를 니은에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3x y 자리에 3x 빼기 2 더하기 y 3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전개하면 2x제곱 마이너스 9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4는 0이어서 9x제곱은 사라지고 2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는 0이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 나옵니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소리가 되죠. 그래서 x는 1,
또는 x는 이 두 개가 나오고 이제 여기다 넣으면 되죠. x가 1이면 y는 1, x가 2면 y는 4 이런 식으로 두 쌍의 해가 존재한다. 그렇게 무조건 풀 수 있어. 이게. 그 다음에 2번도 x 빼기 y는 4 이게 첫 번째 식이고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은 4 이런 식이죠. 얘도 이제 기억에서 y는 x 빼기 4죠. 얘를 니은에 대입할 거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y가 x 빼기 4니까 집어넣고 x 빼기 4의 제곱은 4 큰일 날 뻔했죠. 여기에 제곱부터 자 요거 전개를 하면 x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은 4가 되니까 4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12가 0이 돼서 4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0이 됩니다. 예쁘게 나왔지. 이렇게 되니까 x는 1 또는 x는 3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3 x가 3이면 y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또 두 쌍의 해가 나오는 거야. 자 1차와 2차면 무조건 풀 수 있는 거야. 우리가 1차, 2차면 무조건 풀 수 있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형태인데 그렇다면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176페이지로 가셔서 176페이지에 3번 봐봐요. 3번 이번에는 1차, 2차가 아니라 2차와 2차가 연립이 되는 게 나올 거야. 이건 어떻게 하는가? 2차와 2차일 때는 우리가 아는 걸로 바꿔주면 돼. 무슨 얘기냐면 자 2차식 요거를 연립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차, 2차잖아. 그래서 얘를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야. 우리 이건 풀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바꾸냐? 바꿀 수 있게 시험 문제는 제시가 됩니다. 뭐냐? 두 2차식 중에 하나가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게끔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2x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y제곱은 0 그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2x제곱 플러스 xy 더하기 y제곱은 8 그게 두 번째 식인데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게끔 나온다라는 얘기는 요것처럼 뒤에 상수가 아니라 0 이런 게 있어서 1번을 가만히 보면 1번은 인수분해가 돼요. 2x-y x-y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요게 중요한 거야. 1차식 1차식이 나온 거야. 그래서 2x 빼기 y가 0이거나 또는 x 빼기 y가 0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떤 연립방정이 푸는 거냐면 얘랑 얘랑 연립했다는 얘기는 얘하고 2번 2차식 요거 두 개 연립 또는 얘하고 2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은 8 이거 연립 두 번을 풀어야 돼. 단점이 그거죠. 얘랑 얘를 연립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게 0이거나 이게 0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연립하고 얘하고 두 개 연립하는 거야. 그럼 각각은 이제 풀 수 있죠. 얘는 뭐야? 요 노란 거 여기서 y는 2x죠. 2x를 갖다 y 대신에 집어넣으면 또 아까처럼 방정식이 나올 거고 여기서는 y는 x죠. y 대신 x를 집어넣으면 또 x 값이 나올 거야. 그 각각 x 값마다 또 y 값도 나오겠죠. 그렇게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x가 결정되면 y도 결정되죠.
x가 결정되고 y도 결정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풀었던 걸 두 번 하면 돼요. 두 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자 179페이지 179페이지 그 두 개를 한번 풀어볼게. 필수 12번 1번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1번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 하고 4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y 마이너스 2y제곱은 9. 자, 어떤 놈이 어떤 놈이 인수분해가 된 놈일까? 상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상수가 없는 거. 위에 거죠. 요 놈. 그래서 1번식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가 0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죠. 두 개로 나눠 쓰는 거야. x 플러스 y가 0. 그 다음에 4x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2y 제곱은 9. 요거 연립하거나 또는 x 마이너스 y는 0. x제곱 4x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2y 제곱은 9. 이거 연립하고 이렇게 두 개를 해야 돼요. 그럼 얘부터 하면 y가 마이너스 x죠.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4x제곱 더하기 x y 마이너스 2y의 제곱은 9 풀어야겠네.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 9니까 x제곱이 9가 나오죠. 그러니까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 x가 3이면 y는 마이너스 3이고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3이야. 일단 두 쌍 나왔고요. 여기서도 이 y는 x죠. y 자신에 x 집어넣으면 4x제곱 더하기 x 집어넣으니까 x제곱 x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x제곱 9 3x제곱이 9니까 x제곱이 3이야. x는 루트 3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3 집어넣으면 y도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또 두 쌍이 나옵니다. 그럼 이 연립방정식이 총 몇 쌍의 해가 존재하는 거야? 4쌍의 해가 존재하는 거야. 1차, 2차 하는 거를 두 번만 하면 됩니다. 귀찮을 따름이죠. 막 어렵고 그런 건 아니야. 귀찮을 따름이고 손이 아플 따름이고 짜증날 따름이지. 진짜로 그렇습니다. 짜증나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177페이지로 다시 가면은 177페이지 다시 가면 이번에는 여기 좀 특이하기보다는 여태까지 봐왔던 모습인데 이게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구현이 된 거거든요. 왜냐면 그 대칭식이란 말이 나왔어. 대칭식인 연립 2차 방정식 풀이래요. 여기 4번이 대칭식이래. 대칭식이 뭐냐면 xy가 막 이렇게 있잖아. 그때 x하고 y 자리를 바꿔도 식이 바뀌지 않는 식을 대칭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이거 대칭식이죠. x가 y가 되고 y가 x가 돼도 안 바뀌어요.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y제곱은 6. 이것도 마찬가지죠. x가 y가 되고 y가 x가 돼도 이 식은 변함이 없어. 이런 걸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러한 대칭식 두 방정식이 연립을 하는데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모두 대칭식이 나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가라는 건데 처음부터 이러한 대칭식 문제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포인트가
x 플러스 y와 xy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에요. 요게 합과 곱이 기본 골격이라는 얘기야. 요게 모든 것이 합과 곱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예를 들어볼게. x 플러스 y 마이너스 2xy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2x 플러스 2y 플러스 5xy는 44. 이걸 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요걸 풀어야 된다. 합과 곱을 기본으로 식을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x 플러스 y를 a, xy를 b라 하면 이제 다시 바꾸는 거야. 얘가 a죠. 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요게 2a죠. 플러스 5b가 44야. 얘로 ab를 먼저 구해. AB를 먼저 구한 다음에 A 나오고 B 나오면 얘를 또 연립하면 되는 거야. 한 번 더 연립하는 거야. 그걸 보여줄게. 그 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2배 한 다음에 2A-4B는 마이너스 10이죠. 2개를 빼면 9B가 54니까 B가 9, 6이 54, 6이고요. B가 6이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7이죠. A가 7. A, B 값을 먼저 구할 수가 있어요. A가 7이고 B가 6이야.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얘가 7이고 얘가 6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X 플러스 Y가 7이고 XY가 6이구나. 이 연립방정식을 푼다고 보면 돼요.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해. 그럼 이걸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아까처럼 얘 1차, 2차잖아. 여기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을 여기다 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볼게.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x 더하기 7이잖아. 6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7x는 6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6은 0 이렇게 되죠. 이 식을 잘 봐. 그랬을 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6이 0입니다. 그럼 x는 1 또는 x는 6이 나오죠. 그럼 x가 1일 때 y는 6이에요. x가 6이면 y는 1입니다. xy를 바꿔도 똑같은 식이 대칭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답 자체도 이렇게 바꿔서 나와요. 이렇게 교대로. 그래서 답이 얘하고 얘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풀거나 아니면 또는 이렇게 나온 순간 좀 더 멋진 해법은 뭐냐면 두 수의 합과 곱이 나와 있죠. 그럼 근각에서 관계 생각해봐. 이 xy가 어떤 방정식의 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방정식이겠느냐? 그렇죠?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합이 7이니까 7t 더하기 2분의 곱이 6이니까 6. 이 방정식의 두 근이 xy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식하고 똑같은 게 나와요. 나오기는. 그러면 두 근이 xy니까 t-1 t-6이 0이다 해서 t가 2라고 6이 나오는 거죠. 그럼 xy가 두 근이니까 만약에 x가 1이면 y는 6이에요. 왜? xy가 두 근이니까. 또는 x가 6이라면 y는 1이 되겠죠.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풀이를 진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얘가 나왔다면 이런 식으로 하세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할 거예요. 우리가 그치? 대칭식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180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180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칭식은 어떻게 푸는가?
그래서 자 필수 13번 연립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4 그 다음에 xy가 15 자 이것도 대칭식인데 자 대칭식이 나왔으면 합과 곱으로 표현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곱은 있는데 합이 안 보여? 여기서 구해줘야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4에서 얘는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랑 같잖아요 이제 이거지 그래서 얘를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34이다 그 다음에 xy가 15이다 요 두 개를 연립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합을 곱을 따로따로 이렇게 놓는다 그랬죠 놓으면 AB를 구할 거야 그럼 얘가 A제곱 마이너스 2B가 34인데 B가 15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럼 B 대신에 15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30이 34니까 A제곱이 64가 나오네요 A는 8 또는 A는 마이너스 8이 나오고 A가 8이면 B는 15 B 15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럼 첫 번째 A가 8이라는 얘기는 X 더하기 Y가 8이라는 얘기죠 B는 15예요 XY가 15 이걸 연립방정식하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8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8 XY가 15 요 연립방정식 두 개를 풀어야 돼 지금 이게 그러면 자 얘를 보고 우리가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두 개 더한 게 8이고 곱한 게 15면은 XY는 요 방정식 이것의 두 근이 되는 거야 그러면 t-3 t-5의 두 근이 xy니까 3하고 5를 나눠 갖겠죠 그래서 x가 3이면 y는 5고요 또는 x가 5면 y는 3일 거야 여기서는 두 근의 합과 곱 xy는 t제곱 플러스 8t 더하기 15는 0의 두 근이 되는 거야 그러면 t 더하기 3 t 더하기 5는 0의 두 근이 xy니까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5를 각각 나눠 갖겠죠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마이너스 5고요 또는 x가 마이너스 5면 y는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총 4쌍의 해를 갖게 되는 거지 합과 곱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